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9월 15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정말 경악스러운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려 4년 5개월 동안 집값,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의 공식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작의 범위, 수법, 기간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여기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공무원만 지금 22명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강신욱 통계청장까지 모두 다 통계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을 의뢰한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자, 이들이 하려던 게 뭐였을까요? 자,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수석, 통계청장, 이들이 뭘 주창했습니까?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이죠. 자, 이들이 통계 조작을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통계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발표에 따르면 통계 조작을 하는 그 수준이 최종적으로 나온 그 통계 수치를 마사지하는 통계 마사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입력하는 그 기초 데이터부터, 그러니까 입력하는 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하게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조작이 이루어진 부분이 지금 부동산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얼만큼의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낙에 조작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시간 안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2-3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분야에서 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있습니다. 즉,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여러분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체감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과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이 통계와의 이 격차가 너무나 컸습니다. 웬걸? 이게 다 통계 조작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지난 한 주 전, 그러니까 전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여기에 가장 많은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감사원은 여기서 밝힌 것 중에 최소한 94회, 거의 100회 가까이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확실하게 드러난 것만 지금 최소한 100회다, 최소한 94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된 이 자료 가운데서 최소 94회치 발표분이 통계가 조작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집값 통계 조작은 대부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그러니까 실제 조사된 것보다 그러니까 한 5% 벌써 오르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걸 낮춰서 발표하도록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아파트 값을 이 상황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직후에는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통계 조작은 그 2017년 6월에 청와대와 국토부가 그러니까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동향은 그러니까 표본 샘플이 있습니다. 표본 아파트가 있겠죠. 강남구에 몇 개, 강북구에 몇 개, 이런 표본이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자, 전주에 일어난 그 거래 중에 실거래가를 주 1회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7일 동안 조사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냥 조사가 3일만 진행된 상태에서 중간 이 집계한 이 수치를 보고받고는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수치만 골랐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발표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했느냐? 이걸 통계 조사에서 발표하는 부동산원을 상대로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원이 보고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왜 이렇게 높지? 이렇게 생각될 때에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기관장 사퇴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압박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이런 압력이 계속되자 표본 아파트 가격을 아예 처음부터 낮춰서 입력하거나 전국에서 집계된 그 아파트 상승률을 임의로 낮춰서 보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아예 이 무의미해진 표본 조사를 조사 자체를 아예 중단해버리고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적당히 값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통계청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그 가계 동향조사, 자, 여기에서도 많은 통계 조작이 일어났는데, 자, 이거는 소득 부분과 관련한 통계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 가계 소득이 증가했다, 아니면 줄어들었다, 뭐 근로소득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 소득에 따라서 소득 분배, 즉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그리고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그러니까 이 구간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가계와 적게 버는 이 가구 사이에 그 격차가 커졌느냐, 줄어들었느냐. 자, 소득 주도 성장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줄어들어야겠죠. 자신들의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소득 분배가 좋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소득 분배가 좋아져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통계 조작이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분기인 2017년 2분기에 자, 가계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니,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통계청 아예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소득이 전년도 2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1.0% 증가했다라는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 산출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이 적복한 절차를 완전히 건너뛰고서 아주 불법으로, 그러니까 조사 방식을 그냥 불법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해 3분기와 4분기에도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소득 증가율을 높여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있었고 소득 분배도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거꾸로 통계를 만들어 발표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들어서 또다시 결과가 나빠집니다. 자, 2018년 1분기 소득 분배가 2003년 이후에 최악으로 나빠졌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통계청은 아예 통계 산출 방식을 다시 바꿔서 소득 분배가 악화된 그 정도를, 그러니까 이만큼 악화됐는데 이걸 축소해서 발표했다라는 것이죠. 이마저도 청와대는 아예 이제는 통계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기존 그 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통계는 믿지 마세요. 아예 통계를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세 번째는 고용 통계에 있어서의 조작 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2018년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려버렸죠. 그래서 아주 비정규직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라는 이 통계를 조작합니다. 2019년 10월에 비정규직의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86만 7천 명이나 증가했다. 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자, 이때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느냐. 자, 이게 조사 응답자들이 자기가 기존의 비정규직인 걸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정부 조사를 통해서 내가 비정규직이었네, 이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이 갑자기 늘어난 거다. 이런 황당한 설명을 통계청에 들이밉니다. 이런 설명을 발표할 때 갖다 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통계청은 이런 요구에 따라서 이런 효과 때문에 갑자기 내가 비정규직이라는 거를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 때문에
이 비정규직 증가는 통계상 숫자보다 3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과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에 집어넣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죠.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은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러니까 검증도 없이 그냥 청와대 요구에 따라서 덜컥 발표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가 이런 통계 조작을 하다가 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나라 행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고, 이걸 건드린다? 이런 기초 데이터를 조작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국정농단이죠. 정말 문재인의 통계 조작, 그에 따른 국정농단, 반드시 문재인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죠. 아니, 정책실장, 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이들이 한패가 되어서 완전히 국민들을 상대로 이건 사기를 친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계속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